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앵커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제주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해주기로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계속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부작용들 계속 루머도 돌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의 또 걱정거리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어떻게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각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그 쟁점들을 보기 전에 먼저 영리병원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봐야겠죠. 영리병원은 투자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면 배당을 해주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다시 그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형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행 의료법상 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익이 생기면 이것은 병원의 재투자가 돼야 되는 구조인데, 이 영리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서 투자자가 회수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된 지는 16년이나 됐는데요. 이 16년의 기간 동안에 찬반 논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제주도가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기로 한 거죠. 조건부이긴 하지만. 자, 그럼 영리병원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영리병원을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자본 투자가 이뤄지면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자들의 어떤 선택의 폭도 넓어질 테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의료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영리병원, 그러니까 병원이 이윤만 추구를 하다 보면 병원비 폭등은 불보듯 뻔하고, 그러다 보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나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지 모든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만 영리병원이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체계도 무너질 수 있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럼 방금 풀어드린 양쪽의 입장을 토대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린 녹지국제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리병원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만 가능하고요.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 진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외국인만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내 환자들의 불평등이랄지 나아가서 국내 의료체계 붕괴? 이거는 오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내국인의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죠. 그런데 국민이 걱정하는 진짜 본질은 이거죠. 영리병원이 늘고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의료 민영화로 갈 거다 라는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병원이 영리만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확대할 테고,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잉 진료부터 의료비 폭등, 의료 불평등까지 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허가해줬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계속 세워지긴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뭔가 예외적인 부분이 나왔고 이 틈새, 이 균열이 조금씩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균열, 이런 틈새는 벌써부터 녹지국제병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